가장 화려한 플레이는 이제 스카이 플레이, 이제 공중에서 받아서 마이클 조던이 날아가면서 덩크슛 하는 것 같은 그런 멋진 장면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핸드볼의 매력이거든요. 일단 빠른 스피드와 뭐 다이나믹한 몸싸움. 그러니까 농구와 확실히 다르고 축구와도 달라요. 격투기 선수들이 볼 만한 그런 몸싸움도 많이 나오고, 저게 왜 파울이 아니야? 무슨 몸싸움을 저렇게 심하게 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가 건진 최대 수확은 메달이나 순위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가야 되고 성적 지상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역시나 볼 때는 성적이 먼저요. 따라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메달을 땄을 때 더 한호하지 예선 탈락한 선수를 보고 박수치지 않아요. 결국 경기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경기 44대 31로 노르웨이의 승리. 우리는 이제 아쉽게 9년을 기다린 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피지컬 자체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현저하게 작아요. 골리앗과 다윗 같은 느낌의 피지컬 차이도 있어요. 솔직히 신장이 큰 선수들은 배구 농구에서 먼저 다 스카웃하죠. 현실이 그래요. 핸드볼이 워낙 비인기다 보니까 해외에서 핸드볼은 인기 스포츠고 세계선수권 가가지고 경기를 딱 뛰어봤는데 관중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딱 거기서 뛰니까 막 쿵덕쿵덕 거리는 거예요, 심장이. 관중이 많이 찾아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핸드볼의 그런 대중 인기가 아직까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핸드볼은 무조건 메달을 따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메달 따고 국민들한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뭔가 눈에 띄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해야죠. 만약에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못한다면 그럼 은퇴하지 말아야죠. 오늘 경기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승점에서 이제 우승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 빠르게 이 우승 확정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습니다. 네, 상대팀이 이제 상무기 때문에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아틀란타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지금은 뭐 선배 입장으로서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도 하면서 JTBC에서 해설도 하고 있고요. 신재서 박동관까지 전달됐어요. 스카이 완벽한 작품. 후반 시작하자마자 스카이 플레이로 두산의 길을 조금씩 눌러 내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그 어느 종목보다도 핸드볼의 매력은 스피드와 쇼와 몸싸움을 다 갖추고 있다고 봐요. 이게 네트 경기를 하는 종목은 정말 밀접하게 붙어서 하는 몸싸움이다 보니까 몸끼리 부딪히는 상해도 많고 훈련 자체도 몸싸움을 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수촌에 들어가면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머리주머니 20kg, 30kg 메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메고 하는 종목은 솔직히 격투기 선수들이에요. 근데 직접 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목격했을 때의 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의 플레이들도 많고. 박광순의 슛 성공! 그래도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역시 위기 때는 박광수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렇게 가감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돌파에 의한 슛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 남자 핸드볼의 이 거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지난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박광순 선수는 제가 지금 해설하면서 가장 눈여겨보는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솔직히 리그 시작과 동시에 신인상 그리고 득점왕 그리고 베스트 7에 이제 3관왕을 차지했고 두 번째 시즌에서는 당연히 베스트 7과 득점왕 2관왕을 차지했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즌에서 최근 시즌이죠. 그 시즌에서는 여하튼 MVP 그리고 득점왕을 또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의 어린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커리어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신인왕을 하면서 득점 그리고 베스트 7 이 세 개를 다 거머쥘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세계 무대에서 딸 수 있다는 건 솔직히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박광수 선수가 가진 능력은 아마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어느 타이밍에서라도 슈팅을 던질 수 있는, 그러면서 피지컬적으로 유럽 선수들한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대표팀을 짊어지고 갈 오랫동안 이끌어줄 선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번 시즌 잘할 수 있을까? 난 무조건 잘해. 이런 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스타일인데? 저를 이렇게 높게 안 사요, 저는. 왜요? 그럼 자만하게 되니까. 충분히 높게 살 만한 옆에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저는 뭐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제가 경기 뭐 뛰고 그날에 MVP 받았어도 이제 경기 자른 영상을 친구가 보내주는데 그거 보고 이건 잘 못했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항상 모니터링 해요, 제가. MVP 받은 날도. 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MVP 받았어도 저 혼자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옆에 동료들이 도와줘서 받은 거니까. 항상 저랑 맞붙는 상대여도 저 선수 잘한다, 항상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하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3연속 득점왕 MVP인데도 네. 주변에서 재수 없다고 하네. 뭐 하죠. 하죠. 뭐 형이 더 잘하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럼 뭐라고 해요? 그냥 뭘 잘해, 너밖에 없다 이러고. 박광수 선수가 살짝 좀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입니다. 오우! 정진호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얼굴 쪽에 충격이 좀 있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 박광순. 어느 정도 좀 붓기도 있기 때문에 코뼈 엑스레이를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이에요. 코피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선수를 하면서 네. 핸드볼 운동하면서 가장 좀 힘들 때? 언제일까요? 다쳤을 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합 나가기 며칠 전에 부상당했을 때,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저 1대1 상황이었는데 제가 제끼고 페인팅을 치고 골 넣으려고 들어가는데 가운데 수비가 저를 이렇게 차단하러 오는 길에 제 어깨를 걸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한 어깨를 제대로 못 썼던 것 같아요. 수비가 와서 박아버리니까. 종목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농구는 솔직히 터치, 어느 정도 슈팅할 때 터치만 해도 파울이더라고요. 근데 핸드볼은 터치에서의 파울이 아니라 마지막 볼을 던지는 순간까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던지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 몸싸움 장면을 보면 씨름 같은, 레슬링 같은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관중들이나 일반 분들이 저게 왜 파울이 아니야? 무슨 몸싸움을 저렇게 심하게 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부상이 심각했어요. 그만둘 걸 생각할 만큼. 그쵸, 잠도 못 잘 정도였으니까. 이게 손도 안 들릴 정도로, 팔도 안 들릴 정도로 아팠는데, 다치면은 일단 우선 드는 게 운동을 그만둬야 되나? 내가 그만두고 뭐 하지? 약간 이런 생각? 굉장히 두렵고, 내가 내일 만약에 이 팔이 잘못된다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겠죠. 가장 우리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솔직히 5년 후, 10년 후에 내 모습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파서 힘들었을 때는 핸드볼 공? 체육관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내가 조금 다시 던질 수 있을까? 팔도 안 들렸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마침 슬럼프도 왔고 운동도 하기 싫고 그때 그냥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왜요? 어떤 스트레스요? 그냥 주변에서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가 관리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안 다치게 잘했어야지 그런 소리. 그냥 스트레스 받죠. 뭐 어깨 다치고 나더니 바보 됐다, 운동 그만두면 뭐하지 하다가 이제 엄마의 권유로 뭐 지게차 뭐 자격증도 따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했던 것 같아요. 학원 다니면서. 1년차 때 네. 신인왕, 네. 득점왕 네. 안 아까웠어요? 왜 이제 어머니는 왜 권유를 하신 거예요? 다른 길. 다치는 게 보기 싫대요. 잘 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잘 안 나와도 되니까 안 다쳤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엄청 많이 다쳤었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시합 경기장에서 봐도 이제 얼굴 같은데 막 맞고 그러면 눈물이 나신다고. 근데 어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다 그런 거니까 지게차라도 따보는 거 어떠냐고. 일단 뭐가 있어야지 나중에 그만두고 뭐라도 할 거 아니냐. 당장 그만두고 나서 참는 것보다는 훨씬 나니까. 저도 원래 그런 생각 갖고 있었고 운동하면서 비시즌 때 내가 뭐라도 따놔야지, 뭐 그만두고 남들보다 노는 것보다 바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허벅지를 들어야지. 허벅지 발만 차지 말고 허벅지 올라와야 돼. 쭉쭉. 저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스포츠 과학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컨디셔닝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 바로 올라와. 쭉. 하나, 둘, 셋. 끝까지 쭉. 하나, 둘, 셋. 머리 박지 말고 앞에 봐.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는 사람? 너 아직 어리다 하면서 MRI 찍은 거 갖고 와보라고 하셔갖고 이제 그때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안 아프더라고요. 이제 또 주변에서는 이 선수가 어느 정도로 아프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장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이제 좀 약간 비난의 소리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참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악화됐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체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관리를 통해서 향상이 될 수 있는 상태였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엄격하게 하게 됐죠. 그렇지. 당겨. 뒤로 당겨. 올라와. 자, 하나 더. 막 끝나면 바로 들어가. 준비.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주 5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야간에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취미생활을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챙겨주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선수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거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핸드볼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완전. 그래서 진짜 얘는 정말 어린 친구지만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걸 느꼈던 게, 항상 이제 모든 포커스가 핸드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되는데 저 선배는 이런 게 너무 잘한다. 그래서 그 형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히 저 나이대 선수들은 솔직히 노는 거 좋아하고 제가 다양한 선수들을 많이 봤는데 그 억압돼 있는 생활을 하다가 탁 풀리니까 얼마나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겠어요. 근데 또 자기가 이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이제 그거를 또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박광순 슛 성공. 강력해요. 네. 지난 시즌 정규리그 MVP와 득점상을 수상했던 박광순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집에 갈 때 택시를 타고 가는데
무슨 운동하냐, 핸드볼 한다 하면은 뭐 비인기인데 왜 하냐, 비전도 없는데 축구나 농구, 배구 있는데 전 이게 제가 좋아서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끝나거든요. 프로 이제 선수들처럼 관중도 많았으면 좋겠고 인기 종목이 얼마나 좋을까. 핸드볼이 인기 종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뭐 남들이 다 보는 이젠 올림픽 같은 거 그런 데서 뭐 메달을 따야지, 아시안 게임이나.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볼을 하는 이제 새내기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이제 실업팀이 아닌 프로팀에서 뛰게 만들어줘야 이제 핸드볼도 이제 더 시장이 커지고 사람들 다 알아주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잘해야지, 지금 이제 실업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잘해야지 사람들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게끔 해야죠.